자, 이제 우리가 핫핸드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올렸었고, 도박스 오류부터 샤머니즘부터 해가 쭉 해서 올렸는데, 이 핫핸드가 이제, 오늘 수업을 하고, 이 영상을 지금 신문 읽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고등중교반이 핫핸드 오류를 할 텐데, 마지막에 있는 부분, 그까지 올리면은 이제 핫핸드는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뭐 수능,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그 이상 지금까지 연구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연구의 마지막까지 했다는 거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거의 옛날엔 킬러였지. 근데 핫핸드라는 말만 빠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알아둬야 될 거고, 행동경제학이란 것은 기존에 있는 주류경제학, 인간 합리적인 존재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연구했었는데, 행동경제학은 심리가 들어간 거야. 심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인간의 행동을 파악해서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그 뒤로 노벨상을 많이 탔고, 핫핸드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게. 출처는 뉴스 퀘스트라는 그러한 신문이고 처음 들어봤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게 이제 손흥민이 대단하다는 거야.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얘를 핫핸드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대단한 선수라는 거 먼저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 더 할게. 스포츠 업계에서는 핫핸드라는 용어가 있다. 핫핸드는 농구에서 기원한 용어로서 어떤 선수가 슛이 몇 차례 연속해서 들어가면 그 선수가 다음 시도에서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도박서 오류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성공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있는데, 얘는 또 반대잖아, 맞지? 근데 도박사의 오류에서 이 구슬, 뭐 카드 이런 거는 일반적 물건이기 때문에 토템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샤먼이라 할 수 있지. 성공 확률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물론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핫핸드는 핫핸드 팔러시, 즉 오류라고 불리다고 설명이 나와 있으며 인지편향 현상이라고도 나와 있다. 또한 금융시장을 다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 빅쇼트, 내가 이거 다시 보려고 내가 옛날에 봤거든. 근데 그때는 그냥 봤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리차드 세일러, 이 사람이 너치 효과를 쓴 사람이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너치의 저자라고 나와 있잖아. 이 사람이 카메오로 출연하여서 핫핸드에 대해 설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그 영화를 이제 봐서 뽑아줄게. 카지노 상황을 예를 들며 계속해서 돈을 딴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그 사람에게 베팅을 따라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핫핸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도박사 의료와는 다른 거야. 도박사 의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룰렛 하면은 공이지, 맞지? 공에 대한 그러한 데 의미를 두는 거고, 얘는 돈을 계속 따는 사람이 다음에서 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핫핸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박사 의료와 핫핸드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 사람은 계속 나올 수가 있다. 또 이제 룰렛은 이게 이제는 다른 번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종류겠지. 이에 대해 1985년 길로비치와 치버스키, 지금 우리가 다룬 이야기, 생각이 가는 생각, 우리 책에 있고 토문고에 농구에서의 핫핸드, 무작위 연속 상황에 대한 오인에 관하여 라는 그런 논문에서 핫핸드 현상은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다. 만약 핫핸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떤 선수가 직전에 골을 연속해서 성공했을 때 다음 슛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야 하는데, 필라델피아 76서스라는 팀이 있어. 이라는 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선수가 직전 성공 횟수가 높아지면은 다음 슛 성공 확률이 낮아졌다. 그럼 왜 핫핸드라고 불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혹시나 슛이 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집중 수비가 펼쳐지게 되어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핫핸드가 존재했었는데 얘들한테 집중 수비가 들어오면은 이제 슛을 날릴 때 좀 부담스럽잖아. 성공 확률이 낮아졌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반증하기 위해 또는 설명하기 위해 2회 연속 자유투 던지는 상황을 분석했다. 자유투는 아무도 공격받지 않잖아. 그러면 핫핸드라면 공이 들어가야 되잖아. 결국 자유투를 통하여 핫핸드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붙든 붙지 않든 어쨌든 직전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 다음 성공 확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야. 근데 왜 핫핸드라고 불릴까? 핫핸드가 우연히 연속해서 일어나는 확률의 현상이라면 결국 평균 회귀로 갈 수밖에 없다. 평균 회귀는 뭔지 알지? 대수가 되면은 결국은 평균으로 간다는 그 말 되는 거야. 소수는 다 우연이야. 대수가 되면 이제 평균 회귀로 간다는 거지.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볼게. 관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예로 댄 에리얼리의 얘기를 들어보자. 흔히 말하는 시소 게임에서 엄청난 활약을 벌이는, 시소 게임은 박빙의 승부. 클러치 플레이어가 실제 하는지, 흔히 말하는 시소 게임 박빙의 승부야.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클러치 플레이어가 실제 하는지 말이다. 클러치 플레이어라는 것은 이제 그 경기의 거의 뭐 최고의 플레이어. 클러치란 말이 약간 조금 어려워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클러치는 단순한 득점뿐만 아니라 블록, 슛, 스틸, 좋은 패스로 인한 어시스트, 리바운드, 턴오버, 유발 등등 턴오버. 클러치의 턴오버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에
강심장 선수를 가리킨다. 유명한 예로는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폴 비어. 뭔지 알겠어. 최고의 선수란 말이지. 흔히 그러한 연봉을 많이 받는 스타 플레이어는 경기 중 압박을 최대로 받는 종료 이전 박빙의 상황, 시속 게임이지. 결정적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다들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농구에서 4쿼터 종료 5분 전 양팀의 점수 차이가 3점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역시 통계. 클러치 선수라고 예상되는 선수들과 아닌 선수들, 일반 선수들 득점을 비교하여, 그러니까 이 아닌 선수들이 핫핸드인지 이 사람들이 핫핸드인지 이 사람도 핫핸드가 될 수가 있거든. 경기에 미쳐버리면 어떤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클러치 선수들이 4쿼터 마지막 5분 전에 다른 쿼터 마지막 5분과의 결과를 또한 비교했다. 결과는 확실히 클러치 선수들은 마지막 5분 동안 확실히 높은 득점력을 보였다. 그럼 그들이 핫핸드인가? 그러나 마지막 4쿼터 마지막 5분간 득점이 높은 것이 그 선수가 클러치 플레이어라는 결과를 보장해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핫핸드가 된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진짜 아까 있었던 클러치 선수들은 정말 실력이 정말 뛰어난 거야. 진짜 실력이 뛰어난 거야. 그러한 상황은 슛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슛 성공률은 변하지 않는데 더 많은 슛을 날린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한 대로 결과는 그저 그들이 많이 던졌을 뿐이다. 앞서 1985년처럼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자유투 데이터를 아까 분석했지? 역시 결과는 같았다. 요약하자면 클러치 선수들의 슛 성공률이 50%라고 하면은 4쿼터 위기 순간에서 슛 성공률이 70%로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만 다른 선수들이 이게 쫄아가지고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 하듯이 마이클 조던에게 막 슛이 그러니까 패스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슛을 쏠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쏘게 되는 거야. 더 많이 쏘게 되면은 또 더 많이 넣을 확률이 높아지겠지. 50만 하더라도 10번 쏠고 20번 쏘면은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확률을 보니까 같은 적중률을 보였어. 그러니까 최근에까지 핫핸드에 대한 연구는 핫핸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내세웠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 되거든, 내용이. 그런데 이거야. 최근 들어서는 핫핸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결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내일 할 거고 마지막으로 핫핸드를 정리할 거야. 핫핸드에 대해서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연구 중인 것 같아. 우리들 대부분은 영웅을 바란다. 희망심리란 말이지. 희망심리가 핫핸드를 만들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위기 속 강해지는 진정한 의미의 클러치 플레이어 그리고 핫핸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클러치 플레이어는 진짜 얘들은 정말 실력이 좋은 애고 핫핸드는 실력이 좋다는 것보다는 그냥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다면은 거의 이제 조금 늘어가니까 얘한테 밀어주자 이런 것 같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보다 감성적으로 대하게 된다. 그리고 핫핸드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보다 감성적으로 돼야 된다. 이거지. 이성은 이제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이고 감성은 행동 경제학이고,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투자자들에게는 핫핸드를 따라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는 핫핸드가 위기 때마다 나타나 나의 팀을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이 있지. 마지막으로 NBA 포틀랜드 에이스 랄라드의 별명은 핫핸드를 넘어선 사자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핫핸드는 어쩌면 우연 또는 핫핸드는 원래 없는데 그 사람에게 공을 많이 주는 거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강심장이 되는 선수인 것 같아. 결국에는 이게 멘탈 싸움이라는 그러한 느낌도 조금 강하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결과로는 핫핸드는 많이 쏘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확률이 올라간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핫핸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강심장으로 설명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연구학자들이 핫핸드라는 것과 도박사의 오류를 붙인 거야. 붙여가지고 과연 핫핸드가 정말로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내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핫핸드를 종료를 할게요. 참 재밌는 내용이었어. 마지막에 있는 거 결국은 핫핸드이고 아니고는 그 사람의 심장의 강도, 거기에 좀 달려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한테 던져도 내가 막 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지만 그렇다고 확률이 증가하지는 않고 똑같은 확률이지만은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아진다는 그 말이 되는 것이지. 강심장이 되어라. 강심장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라도 많이 풀게 되면은 그러면 또 그게 뭐 틀리고 맞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